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던 시간이었습니다. 논두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저씨들, 저녁 준비를 잠시 멈춘 아주머니들, 학교를 마치고 달려온 아이들까지. 그들의 시선은 모두 한 곳을 향했습니다. 바로 그 낡은 갈색 라디오 한 대였습니다. 라디오는 김씨네 집 대청마루에 놓여 있었어요. 크고 묵직한 나무 상자 같은 모양이었죠. 앞면엔 동그란 다이얼이 2개 달려 있었고 가운데 천으로 된 스피커 망이 있었습니다. 볼륨을 높이면 지지직 하는 잡음과 함께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서 오이속 어서 와요. 김씨 아저씨가 손짓하며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마당 한쪽에 둘러 앉았어요. 누군가는 평상에, 누군가는 돌계단에, 아이들은 마루 끝에 다리를 늘어뜨린 채 앉았죠. 라디오를 켜자 세상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중앙방송입니다. 아나운서의 정갈한 목소리가 저녁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누군가는 시작했네 하고 중얼거렸고 누군가는 신하며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죠. 그 시절 라디오는 마을의 전부였습니다. 전깃줄도 드물던 시절이었어요. 텔레비전은 읍내 몇 집에만 있었고 신문은 일주일에 한 번 장날에나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라디오 속에서 서울 소식이 들려왔고 날씨 예보가 나왔고 가수의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다음은 현인 씨의 신라의 달밤입니다. 노래가 시작되자 한 할머니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에휴, 이 노래 들으면 옛날 생각나네. 그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에겐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추억, 헤어진 가족의 얼굴, 돌아갈 수 없는 고향. 라디오는 그저 노래를 틀어주는 기계가 아니었어요. 그건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친구였습니다. 아이들은 라디오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국민학교 어린이 여러분, 새마을의 노래를 함께 부릅시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따라 불렀습니다. 어른들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죠. 라디오는 그렇게 세대를 이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트로트도 아버지의 가요도 아이들의 동요도 모두 그 작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으니까요. 저녁이 깊어지자 한 사람, 두 사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들어갈라요. 내일 또 봅시다. 사람들은 어둑해진 논두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들의 귓가엔 여전히 라디오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방송이 아니었어요. 그건 함께 모여 앉아 나눈 온기였고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이었습니다.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 라디오 한 대. 그것은 마을의 심장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 한 사람들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고 서로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에겐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일요일 낮 12시가 되면 마을 전체가 멈춰 섰습니다.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빨래하던 아낙네들도 심지어 놀이터에서 뛰놀던 아이들까지 모두가 라디오 앞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날은 특별했으니까요. 딩동댕 전국 노래자랑 시작합니다. 그 익숙한 벨소리와 함께 사회자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녘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라북도 임실에서 전국 노래자랑이 열립니다. 사람들은 어머 오늘 임실이네. 우리 고향 근처인데 하며 반가워했어요. 누군가는 혹시 아는 사람 나오나? 하고 중얼거렸죠. 라디오 너머 저 멀리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왠지 우리와 가까운 것만 같았습니다. 자, 첫 번째 참가자 나오십시오.
밭고랑에 주저앉아 있던 할머니 한 분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저 사람 경상도 사투리 쓰는 거 봐. 들어봐, 들어봐. 모두가 귀를 쫑긋 세웠어요. 참가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안동에서 왔습니다. 오늘 부를 노래는 님과 함께입니다. 노래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음정이 조금 틀리면 어머 하고 손으로 입을 막았고 잘 부르면 야 잘한다 하며 박수를 쳤어요. 심사위원이 종을 쳤을 때는 모두가 함께 환호했습니다. 딩동댕동댕 합격. 장독대 옆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어머 저 사람 진짜 잘하네. 나도 나가볼까? 그러자 옆에 있던 아저씨가 껄껄 웃었어요. 당신도 노래 좀 하재. 다음엔 우리 마을에서도 나가봅시다. 사람들은 그렇게 라디오 속 세상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은 단순한 오락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그건 전국 방방곡곡의 사람들이 모두 같은 시간에 같은 소리를 듣고 같은 감정을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상도 할머니도 전라도 아저씨도 강원도 아이들도 모두 같은 벨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그 시절 라디오는 텔레비전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텔레비전은 화면을 보여줬지만 라디오는 상상을 불러왔어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도 그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저 사람은 키가 클 거야. 저 할머니는 분명 한복을 입었을 거야. 저 아이는 얼굴이 빨개졌겠구나. 그 상상 속엔 각자의 따뜻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중간에 광고가 나오면 사람들은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어머, 지금 몇 시야? 밥 해야 하는데. 잠깐만. 다음 사람 나올 때까지만 듣자.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일요일 낮의 전국 노래자랑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으니까요. 밥은 조금 늦게 먹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놓칠 수 없었어요. 마지막 참가자가 노래를 마치고 장원이 발표될 때쯤이면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장원은 세 번째 참가자입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어요. 마치 자기 가족이 상을 받은 것처럼 기뻐했죠. 라디오 너머의 그 사람을 본 적도 없지만 왠지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으로 들었으니까요. 프로그램이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일하러 가야지. 오늘 참 재미있었네. 그들은 다시 밭으로 부엌으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들의 가슴 속엔 여전히 그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라디오 한 대가 온 마을을 하나로 만들던 시절. 그 소리는 사람의 상상을 불러왔고 그 상상 속엔 온기가 있었습니다. 1983년 6월 30일 밤 10시 15분. 그날 대한민국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마을 어기 김씨네 집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안방, 대청마루, 심지어 마당까지 사람들로 가득 찼죠. 모두의 시선은 라디오 한 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KBS 이상가족을 찾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아나운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뭔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평소의 방송과는 달랐습니다. 이건 생방송이었으니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평안남도 덕천에서 헤어진 어머니를 찾습니다. 그 순간 마을은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한 남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라디오 너머로 흘러나왔어요. 어머니, 저 만수예요. 1950년 겨울 피난길에서 헤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계셨어요. 제 손을 놓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놓쳤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흐느끼는 소리로 바뀌었죠.
마당 한쪽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머나. 그 할머니도 북에 가족을 두고 온 분이었습니다. 라디오 속 그 남자의 이야기가 바로 자신의 이야기 같았어요.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조용히 할머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말없이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죠. 방송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음은 함경북도 청진에서 오빠를 찾습니다. 경기도 개성에서 헤어진 남편을 찾습니다. 아버지, 저 영희예요. 살아계신가요? 사연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때마다 라디오 앞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사연들은 라디오 속 먼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사람들 왜 울어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라디오를 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가족을 잃어버렸단다. 아주 오래전에. 그럼 이제 찾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그 손길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라디오 앞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어떤 사연은 희망으로 끝났어요.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함께 손뼉을 치며 기뻐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연은 그저 간절한 외침으로 끝났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연락 주십시오. 그 말이 허공에 흩어질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무너졌어요.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11시, 12시가 넘어가도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방송은 계속되었고 사람들은 계속 들었어요. 마치 자신이 그 가족을 대신 찾아줄 수 있을 것처럼, 마치 자신의 목소리가 닿을 수 있을 것처럼.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방송이 잠시 끝을 맺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람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집으로 돌아갈 뿐이었죠. 어둑한 골목길을 걸으며 누군가는 여전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온 마을이 울었습니다. 라디오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어요. 그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통로였고 헤어진 이들의 목소리를 전해주는 다리였습니다. 비록 모두가 가족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날 밤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라디오 스피커 너머로 흘러나온 그 울음소리는 우리 모두의 울음이었습니다. 라디오는 늘 국가의 눈 아래 있었습니다. 방송국 안에는 항상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뉴스 원고는 미리 검토되었고 음악 목록도 심의를 거쳐야 했죠. DJ들은 대본에 적힌 문장만 읽어야 했고 즉흥 멘트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다음 곡은 조용필 씨의 돌아와요 부산항해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언제나 정갈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선 안 됐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됐죠. 그저 정해진 순서대로 정해진 멘트를 읽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 그 작은 한숨 소리 속에 진심이 숨어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연을 읽는 DJ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일하는 25살 여공입니다. 매일 12시간씩 일해도 집에 보낼 돈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라디오를 들으면 조금은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연을 읽은 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주 짧은 2초도 안 되는 침묵이었지만 사람들은 느꼈습니다. DJ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하지만 할 수 없다는 것도. 그리고 조용히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해 뜨는 강원도의 바닷가. 양희은의 아침 이슬이 흘러나오던 어느 날 방송은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다음 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침 이슬은 금지곡 목록에 올라 있었던 거죠. 누군가 실수로 틀었던 겁니다. 그 노래는 몇 초 만에 끊겼고 다른 음악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사람들은 느꼈습니다. 아, 저 노래는 부르면 안 되는 노래구나. 라디오는 그렇게 침묵으로도 말을 했습니다. 뉴스 시간이 되면 아나운서는 정해진 원고를 읽었습니다. 오늘 경제 성장률은 8%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모든 뉴스는 밝았고 희망적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라디오에서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없는 진실들이 있다는 것을. 그래도 사람들은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도 진심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목소리가 떨리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 떨림 속에 사람들은 느꼈습니다. 저 가수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구나. DJ가 청취자의 사연을 읽을 때 숨소리가 무거워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 숨소리 속에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저 사람도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는구나. 검열은 말을 막을 수 있었지만 마음까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DJ가 마지막 멘트를 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그 짧은 문장 속에 사람들은 듣고 싶었던 모든 말을 들었어요. 힘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라디오는 말할 수 없었지만 사람들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모여 앉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하늘을 올려다봤죠. 그들은 알았습니다. 라디오가 전하는 건 단순한 방송이 아니라 검열을 넘어선 인간의 숨결이라는 것을. 통제된 시대였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의 마음은 흘렀습니다. 라디오 스피커 너머로 말없는 위로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어떤 검열도 막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라디오는 그렇게 침묵 속에서도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침묵을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세월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라디오는 휴대폰 속 작은 앱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각자 이어폰을 끼고 혼자서 듣습니다. 지하철에서도, 카페에서도, 걸어가면서도, 언제 어디서든 들을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그때는 달랐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시골 고향을 찾았습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김씨네 집은 사라지고 없었죠. 그 자리엔 새로 지은 빌라가 서 있었습니다. 다 변했네. 그는 천천히 논두길을 걸었습니다. 예전엔 이 길을 따라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해질녘이면 하나둘 라디오 앞으로 모이던 그 시절. 이제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고 남은 건 몇 집 안 되는 어르신들 뿐이었죠. 그는 빈 평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문득 그때 그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중앙방송입니다. 전국 노래자랑 시작합니다. 혹시 이 사람을 아십니까? 그 소리들은 지금도 귓가에 생생했어요. 라디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그 목소리, 그 음악, 그 울음소리. 모두가 함께 모여 앉아 듣던 그 순간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라디오 앱을 켜자 익숙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이어폰을 통해 들리는 소리는 또렷했지만 왠지 차가웠어요. 혼자 듣는 소리였으니까요. 그는 이어폰을 빼고 스피커로 틀었습니다. 음악이 빈 들판에 울려 퍼졌어요.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죠. 그 순간 그는 느꼈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우리가 그리워하는 건 라디오 한 대가 온 마을을 이어주던 시절. 그건 단순히 방송을 듣는 게 아니었어요. 함께 모여 앉아 같은 소리를 듣고 같은 감정을 나누는 것. 누군가 웃으면 같이 웃고 누군가 울면 같이 우는 것. 그 온기가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멀리서 한 할머니가 걸어오셨습니다. 어머, 자네 누구요? 아, 김씨네 손자 아닌가. 그는 반갑게 일어나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왔습니다. 그래, 그래. 참 오랜만이네. 근데 지금 뭘 듣고 있었나? 아, 라디오요. 할머니는 잠시 귀를 기울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허, 라디오. 옛날 생각나네. 그때는 말이요. 저기 김씨네 집에 모여서 다 같이 들었지. 지금은 다들 어디 가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잠겼습니다. 그는 할머니께 자리를 권했어요. 둘은 나란히 앉아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휴대폰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소리였지만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때는 좋았지. 다 같이 모여서 웃고 떠들고.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편해졌다고들 하는데 뭔가 허전해. 다들 혼자 사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은 발전했고 세상은 편리해졌어요. 이제 라디오는 언제 어디서든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함께하는 온기가 없었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라디오 볼륨을 조금 높였어요. 음악이 들판을 가득 채웠습니다. 멀리서 또 한 분, 두 분의 어르신이 걸어오셨어요. 어머, 라디오 소리네? 누가 듣고 있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마치 옛날처럼 그들은 자연스럽게 둘러앉아 라디오를 들었어요. 누군가는 흥얼거렸고 누군가는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전국 노래자랑 기억나나? 어떻게 안 나겠어. 매주 들었는데.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비록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이렇게 잠시라도 함께 모여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순간만큼은 옛날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라디오 한 대가 온 마을을 이어주던 시절. 그 시절은 지나갔지만 그 소리 속에 담겼던 온기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던 사람들의 숨결. 그 기억은 우리의 가슴 속에 여전히 따뜻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들리던 날들을 기억하는 한, 그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라디오 소리는 계속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며 사람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